음. 우리 이제 지난주인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책을 이제 전체 단원은 아니고 조금 비중 있는 단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단원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이 제일 빡셀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하루에 한 과씩 털 거예요. 하루에 한 단원씩. 그렇게 해서 일단 목표는 2월까지 3월 들어가기 전에 요 책 끝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양반도 있을 건데 이 책 한 90페이지 이상 뒤로 넘겨봐요. 한 100쪽 정도로 한 절반 잡아 넘기면 돼. 반 잡아서 넘기면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책 앞부분은 내용이고 뒷부분은 단원별로 문제가 쭈루룩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위에 머릿말에 보시면 단원명 적혀 있어. 그래서 단원마다 확인 문제, 뭐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쭈루룩 붙여놨는데 이게 편집 오류가 나가지고 원래 쪽수가 앞에서 뒤로 이어져야 되는데 쪽수가 여기서 새로 시작해버렸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문제 쪽에서 쪽수가 다시 카운팅이 돼버려갖고 제가 편집을 살짝 잘못했나봐요. 그래서 나름 좀 공을 들여서 편집을 해놓은 책인데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를 하면 요 수업에서 안 다뤘는데 이거는 못 들어봤는데 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샅샅이 꼼꼼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쪽에 이제 문제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존나 많아요. 미리 말하는데 오늘 숙제가 13쪽까지일 거예요, 아마. 문제 페이지로. 문제 쪽 13쪽까지. 많죠? 그냥 5단원 다 하시면 돼요. 위에 머릿말 달려있어요. 무슨 단원인지. 그래서 13쪽까지 바바바박 존나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신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지런히 설명을 하고 오늘 조동사 단원이 워낙 페이지 수가 좀 많아갖고 끝날라나 모르겠는데 끝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못할 텐데 다른 단원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한번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문제를 같이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단원 정도씩 진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분명히 준동사에서 삑사리가 한번 날 겁니다. 한 주에 안 끝나는 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8주인데 7단원 해놨을 겁니다. 제가. 일단 봅시다. 조동사. 제목에 영어가 써있죠? model, auxiliaries라고 써있는데 조동사를 보통 model verb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명칭으로는 model verb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달은 무슨 말이냐면 모드의 형용사형이에요. 어떤 모드, 글의 모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동사다라는 의미이고요. 몰라도 돼요. 죽는 날까지 몰라도 돼요. 죽는 날까지는 아닌가? 가끔 가다가 보면요. 영어 지문에 언어학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알면 유용은 하겠지. 근데 뭐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model verb라고 하거나 model 떼고 그냥 auxiliaries라고 하기도 하고요. 붙여서 여기서처럼 model auxiliarie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조동사는 뭐 하는 거냐면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얘 verb,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뭐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요. 그쵸?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보통 말하죠. 얘는 이제 반만 맞고 반만 틀린 표현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동사예요. 그럼 동사 뒤엔 보통 뭐가 오죠? 목적어요. 얘는 목적어거든요. 조동사도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오는 조동사의 목적어고 목적어가 동사가 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랑 같은 원형 부정사예요.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라는 것도 하나의 동사이며 얜 특징이 뭐냐면 뒤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처럼 생긴 애를 목적어로 취하는 거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엄밀한 정의인데 굳이 몰라도 돼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고 한다고 누가 안 때려요. 네, 일단 문법 시간이고 조금 조동사 단원이니까 정의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래쪽에 봅시다. 프리뷰. 조동사는 본동사. 본동사라고 하는 게 보통 문장의 메인 동사예요. 진짜 동사. 그 앞에 위치해서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적 기준이 되거나 tense라고 괄호 열고 써있죠. tense는 영어로 시제란 뜻이에요. 시제 이게. 시제를 나타내거나 화자의 심적 태도나 분위기를 표현한다든지 이 mood는 보통 문법에서 법이라고 불러요. 가정법, 직설법, 명령법 할 때 그 법. 이 영어로 mood, 엄밀히 말하면 mood를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법인데 좀 잘못 바꾼 거예요. 법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잖아. 근데 mood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걸 왜 법이라고 해석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해석한 범위는 저기 우리나라에서 바다 건너가면 있는 술나라 양반들이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 용어는 다 일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우리 외나라 형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가정법 할 때 그 법이에요. 그런 법을 조동사가 표현하더라.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동사는 가정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 상황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 동사 능동 수동의 행위 관계를 보충해 준다든지 voice는 태입니다. 태. 수동태, 능동태 할 때 태. 혹시 수동이 영어로 뭐죠? 수동적인 형용사? P로 시작해요. 그렇죠? passive. 그럼 수동태는 뭐겠어요? 수동적인 태가 뭐라고? voice라고. 붙여요. passive voice가 영어로 수동태예요. 그럼 능동태는 뭘까요? 패시브의 반대말이겠지? 야, 패시브 스킬 말고 스킬 뭐 있니? 그래요, 액티브. 액티브는 무슨 말인데? 능동적인, 적극적인, 활동적인이죠. 그래서 능동태는 active voice, 수동태는 passive voice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어준다든지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 맨 앞으로 나가죠? 부정문 만들 때 조동사 뒤에다가 납붙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보조장치이더라. 주요 특징 읽고 갑시다. 있다는 거 아시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will 뭐라고 써요? will이요. 죄송합니다. 단수건, 복수건, 3인칭이건 1인칭이건 will, could, can 다 똑같이 쓸 거예요. 구분 없어요.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뭐 좀 똑똑하게 말하면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원형 부정사가 오는 거다. 라는 거고 몰라도 돼요. 이거 어차피. 그 다음에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납붙인다. 아시죠? 조동사를 두 개 연속 쓰면 안 돼요. I, will, can, it 있던 거 안 되죠? 아시는 내용일 거고. 내려갑시다. 조동사의 과거형. 이라는 놈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중학교 때 맨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처럼 she said that 에서 얘가 과거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부르죠. 시제 일치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시제 일치의 정의는 주절의 시제에 종속절이 따라가는 걸 시제 일치라고 해요. 여기서 she said에서 얘가 문장의 메인 동사, 즉 본동사예요. 문장의 메인 동사의 시제를 여기는 목적어절이라고 부르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넷. 무슨 절인데요?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뭐 목적어절이라고도 부르지. 그럼 이 목적어절은 이 문장에서 종속절이 되는 거고 주절의 시제에 종속절이 따라가는 걸 시제일치라고 하죠. 그리고 요렇게 적어 놓읍시다.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를 위해서 조동사가 과거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현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Would you come to my office? 뭔 뜻이에요? 내 사무실로 올래죠. 와줄 수 있니죠. 오실 수 있어요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요.
그쵸? 그러니까 could you help me 하면 무슨 시제예요? Could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니? 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에요? 있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상 과거 시제가 존재해서 얘가 시제일치를 위해서 과거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혼자 독립해서 쓰인 could, would, might 이런 애들은요. should 당연히 그냥 현재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앞에 문장도 과거고 앞에 문장도 과거고 뒤에 문장도 과거야. 근데 would가 쓰였어. 그래도 과거겠죠. 이렇게 시제일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과거 형태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런 애들은 현재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불확실성의 강조는 좀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공손함 혹은 정중함이라고 써봅시다. 다 아시죠? Can you help me? 보다 Could you help me? 혹은 Will you come? 보다 Would you come? 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다.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하냐면 요게 이제 가정법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화살표 하나 내려서 현재형보다 정중한 표현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겁니다. 가정법. 뭐 if 가정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IUC 가정법. 기억은 안 나도 배운 기억은 나잖아.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하는 시제하고 표기하는 시제가 다른 거예요.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게 말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쓰고 과거로 읽고,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고, 과거 완료로 쓰고 과거로 읽고 이런 패턴이 가정법에 흔히 존재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하는 시제와 표기하는 시제를 달리하게 돼요. 이게 이 가정법이라는 문장을 만들 때의 원칙이야.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냐면 가정, 소망, 상상, 의도 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조금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일단 쓰시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는 여기저기 빈 공간이 존나 많아요. 왜냐면 내가 덕지덕지 뭘 달아놓을 거거든. 이렇게. 일단 이건 뭐 가정 끝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영어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무드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어의 무드는 세 개예요. 직설법, 평범한 문장입니다. 나 배고파요. 이런 게 직설법이에요. 가정법, 내가 아까 밥을 먹었더라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이딴 게 가정법이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명령법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문이겠어요? 명령문이겠죠? 명령문을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의 원칙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 원형을 문장에다 놓는다죠. 주어는 앞에 쓰지 않는다. 동사 원형부터 출발한다. 이게 명령문이죠. 그게 명령법이야. 그게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 한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어떤 의도를 표현하게 되면 느낌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공손해요?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 없어요.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에 서 있는 게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 뭐라 할까요? 꺼져! 하고 싶어요. 너무, 이거 꺼져라기보다는 너무, 이게 원래 이게 꺼져거든요. 원래 이게 꺼졌는데, 너무 비속어니까, 오케이. 조금 덜 나쁜 말로 할게요. 이게 꺼져요, 꺼져. 됐어, 꺼져! go away 같은 의미예요. 근데 보통 go away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취학 아동들이 삼촌이 막 애기들 괴롭히면 하지마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마 이럴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go away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꺼져 같은 느낌이 안 살고 이게 꺼져예요.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동사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떨 때 꺼지라고 할까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하면 되죠. 그죠? 쉽게 갑시다. I am angry. 근처에 오지 마.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죠? 그럼 가정법은 뭘까요? 가정법은 이게 가정법이에요. 난 네가 갔으면 좋겠어. 예요. 근데 지금 가는 건데 네가 지금 가면 좋겠는데 뭐라고 써요? went 과거라고 써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무례해요. 굉장히 무례하고 억압적인 표현이고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가정법 문장이 풍기는 뉘앙스가 이거란 얘기예요. 가정, 소망, 상상, 의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꺼져! 이게 아니라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죠. 나 기분 별로야. 하지 말란 얘기야. 조금 나아요, 꺼져보단. 얘는 뭐냐면 내가 너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안 그래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찌질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 병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건 약간 표준말은 아니지만 쭈글거림이에요. 조금 쭈글쭈글하게 말하면서 쭈글거린다는 건 상대방에게 기분이 상하게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죠? 되게 쭈글이니까. 그게 가정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말을 할 때 야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도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을 풍기는 게 가정법이다. 그리고 가정법의 첫 번째 원칙 가정법이란보다 의미하는 시제랑 내가 표현하는 시제가 다른 거다. 현재의 상황을 말하면서 과거 시제를 갖다가 쓰면 그걸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법은 항상 조동사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could you보다 아니 can you보다 could you가 will you보다 would you가 정중한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would는 어딨니? 없네요. would는 미래 과거형이죠.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현재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쭈글거리는 말투가 되면서 정중한 느낌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꽤 중요한 개념이라서 가정법 단원이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린 거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알지 않아요? 조동사는 어떨 때 쓰여요? 동사 혼자서는 전달하기 어려운 조동사만의 느낌이 있죠. must는 의무, should도 조언 혹은 의무, may는 정중하게 하는 부탁 혹은 허락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표현. 여기는 가능성. 얘도 능력 가능성. 넘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be able to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쵸? be able to 혹시 이거 초면인 분 계세요? to? 초면 아니죠? ough는 뭐랑 같은 거냐면 뒤에서 볼 겁니다. ough는 should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고, 조언인데 should도 원래 충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be supposed to 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기억해두세요. 뜻이 안 적혀 있네요. 기대하고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읍시다. 그냥 의무라고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게 편해요. be supposed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응당 이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응당 이래야 한다라는 건 뭐죠?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그게. 하지만 그 기대는 결국엔 뭐예요? 해야 한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 사전에 쓰여 있을 건데 어차피 이 말 어렵잖아요. 길고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해석합시다. 이게 더 편할 겁니다. be supposed는 must나 have to, should 같은 놈이에요. 사실 의미상. 그 다음에 have to 넘어가도 괜찮죠. have, got to, 패스 넘어갑시다. 이따 한 번 더 볼 건데요. 간단하게 used to 뭔 뜻이죠? 뜻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말해요 빨리. 하고 냈다. 말을 해야 빨리빨리 나가요. 그 다음에 얘랑 생긴 거 비슷한 놈 뭐 있어요? used랑 비슷한 거. be used to 한 줄 더 써야 돼요. 아래다가 뭐 두 줄 쓰시면 좋고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이어서 쓰시든가. be used to ing 무슨 뜻이죠? 알아야 된다요? 알아야 돼요? 뭐예요? 누구 한 명은 알아야 되는데
시장도 불러? 어떡하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혹은 능숙하다라는 말도 괜찮아요. 잘한다라는 말도 되고 통상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딱딱 들어맞아요. be used to ing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애초에 외워본 적이 없으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얘랑 생긴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be used to 부정사. 얘는 관용 표현이 딱히 아니에요. be used 이거 BPP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사용되다예요.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 얘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기 위해 혹은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이게 be used 투부정사. 이 3인조는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보실 건데 used to랑 의미가 비슷한 조동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used to랑 바꿔 쓸 수 있는 조동사가 하나 있는데 would예요. 얘도 하곤 했다예요. used to, would, be used to ing까지가 죄송합니다. be used to 부정사 얘네들까지 우리가 의미를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equal 표시를 안 하고 유사 표시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used to 말고 would도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조동사가 붙었을 때 시제가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죠? 조동사가 있으면요. 조동사 뒤에다가 be, ing 붙이면 끝이죠. would be ing, will be ing, can be ing. 완료는 어떻게 써요? 기본형이 have, pp죠. 그러면 앞에 조동사 붙으면 will have pp, can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이런 건 읽고. 다음 페이지 가자. 여기도 뭐 되게 하찮은 거 써 있어요. 비동사의 용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동사 단원이죠. 조동사 단원에서 비동사가 나온다는 건 비동사가 조동사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비동사가요? 요렇게요. 그냥 요거 두 개만 일단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니까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pp의 문장에서 이 비동사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의문문 만들 때 he can swim 의문문 만들어봐요. 뭐죠? 말하라고 빨리. He can swim 뭔 말이에요? 대수영할 수 있다. 의문문 만들어봐요. 어떻게 바꿔요? can he swim이죠. 조동사만 어떻게 하면 돼요?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면 끝이죠. 잘 생각해봐. He is a boy예요. 의문문 만들어봐요. 뭐가 앞으로 나가요? is만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앞으로 튀어나간다. 혹은 부정문을 만들 때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가 조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비동사는 be 플러스 ing에서 이 비동사, 조동사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he is waiting for you에서 이거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현재 진행형 be 플러스 ing 중에서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ing예요, 비동사예요? ing예요. 그쵸? 진행은 현재의 분사가 가지는 의미야. 그럼 얘는 하는 일이 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는 하나도 없고 뭐만 만들어? 진행형만 만들어줘. ing랑 결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동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동태 be 플러스 pp죠. be, pp에서 수동의 의미는 누가 갖고 있어? be야, pp야? pp예요. 그럼 be는 하는 일이 없죠. 얘는 뭐만 하는 역할이야? 문장의 동사 자리만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수동태만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마치 일반 동사에서 의문문 만들 때 누가 앞으로 나갑니까? I hate you. 의문문 만들어봐요. 누가 앞으로 나가요? do요. 그쵸? 그 의문문을 만들 때 튀어나오는 do, 부정문을 만들 때 튀어나오는 do도 조동사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동사의 형태를 잡아주는 시제나 해를 만들거나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낫을 달고 있거나 앞으로 튀어나가는 애들을 조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랑 유사한 게 뭐 있어요? B 플러스 PP는 수동태고 뭐 플러스 PP는 뭐죠? PP 달고 있는 하나 더 있죠. PP는 수동태. 모시기, PP는 have요. 그쵸? have PP는 무슨 시제?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이때 have도 조동사예요. 어차피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에. 그럼 have PP에서 의문문 만들면 뭐가 앞으로 나가요? 현재 완료 문장에서. have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I have seen her. 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어. 부정문 만들어봐요. 어떻게 만들죠? I 그렇죠. haven't 혹은 I have not seen her이죠. 난 어디 붙었어? have 뒤에 붙었어요. 그때 have는 뭐야? 조동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의 용법 B 플러스 ing 진행형 아실 거고 BPP 수동태 아실 건데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여기다가 이름만 적어 놓읍시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B2 용법이라고 불러요. 비동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달고 와서 저거 빨리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제가 자주 목격하는 눈이에요. 공허한 눈 있잖아요. 공허한 눈. 눈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거. 제가 꼭 이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 시선에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초점이 맞아요. 눈에. 자, B2 용법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 있어요.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리고 어차피 뒤에 제가 편집할 때 봤어요. 존나 나올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게? 이러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봐봐. 예정 해석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우리 보통 예정을 말할 때 나는 다음 달에 뭐 중국에 갈 것이다. 그쵸? 일 것이다죠. 그럼 얘 뭐랑 좀 비슷해요? will이요. 그렇죠. will 혹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be going to랑 비슷해요. 그럼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의무는 뭐랑 비슷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must나 have to, should 이런 애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럼 더 쉬운 거 있다. 가능 누구예요? 그렇죠. can, could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자. 예정, 의무, 가능, will, must, can 이런 의미야. 아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얜 사실상 조동사랑 거의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투부정사는 be2 자리에 조동사를 하나 쏙 집어넣어도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ey are to be married 뭔 소리요? 그들은 투부정사다? 뭔 말이지? 여기에서 are to는 they 이 자리에 are to 대신에 will만 쏙 집어넣어봐요. They will be married.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투용법이라는 건 원래 왜 만들어진 거냐면 조동사라는 이 단어 그 문법의 체계가 만들어진 지가 몇백 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 생긴 거고 중세 영어 이전에는 조동사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예정이나 의무나 조동사적 현대 영어에서 조동사로 표현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때 사용한 도구가 비동사 뒤에 소부정사를 붙이는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쉬었다 합시다. 뭐예요?
나는 말 안 하게 했었는데. 아니, 쎄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새끼리. 나가면 얘 나갔으면 다 아저씨가 더 썼을 텐데. 왠지 모르겠거든? 근데 그래서 단속 같은 게 있어. 너 선생님한테 메시지 한다고 알잖아. 그렇게 아무 아니 내가 그날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열고 있었는데 승리쌤이 진짜 매트 승리쌤이 가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원장이 나쁜 편. 먼저 아니야. 내가 보여가지고 말했어. 누가도 항상 나갈 때마다 어디 간다고 말해. 한 타운이라고 했어. 처음에 벌써 메티스 그러시는데 밑에 갖다 올게요 하면 되지. 내가 옆에서 옆에 뭐야 연용어 불러 메티스 교재 풀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넣었거든. 근데 그 안에 정희생 교재가 있었어. 그래서 그 파이크를 풀었지. 그랬더니 영생이 와서 이러고 가시는 나 요번에 앞에서 대놓고 감사하는 거 물어. 아, 감사는 괜찮지. 감사 괜찮나? 감사, 뭐, 이지 넘었잖아, 이미. 다 괜찮아? 근데 감사는 솔직히 뭐 그건 뭐가 문제야? 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지식이 매주스라고 레전드 진짜 많다. 다시 올 수도 있다니까, 계약상이요? 너 친구 혼자 했잖아. 아까 이렇게 지나갔어. 없어서. 나 버렸어. 얘를. 아니 나 스쿨 갔어. 야, 스프는 뭐야? 너 스프 게임 못 알아. 그건 못 알는데. 아니 나 근데 반배정 그거 스카이만 돼가지고 그냥 다니는 중. 거의만, 내일 밑반이 아닐걸? 미대만 이메일 치안반이 있어. 미대 전이 나 저기 뭐야. 여기 오기 전에 그때 테스트 봤을 때 스파이반이 있는 거지. 효과 보이는 거지. 뭐야, 티가 그리고 이거 하면, 양치가 그거, 그래서? 그만, 인사? 진짜 미대 키워주고 얘네 학교 1등이 요새 이럴 때. 아, 왜 진짜? 라이브로 스카이만에 남강 전교 1등이죠. 아니, 서울 전교 1등 거기 있잖아. 부산 전교 1등. 베티스 전교. 웹시티 있어? 서울대 공공. 벌써? 너 근데 계약하면 다시 올 거야? 진짜 90인가? 97인가? 화천 무려 만점이래. 아니 어떻게 그래? 화천 무려 만점이라는데 미친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동안이 없거든. 적은 줄은 몰랐는데. 그냥 별명이 소나무였대. 전교 1등에서 안 내려와서. 그래, 어렵네. 전교 2등이 대형이야. 바로 중앙에. 우리 방이었던 형. 그 형, 그 정도인지 몰랐지. 경계 뒷자리에서. 아, 맞지. 전교 2등. 어딨어? 아, 이게 풀이냐. 아무것도 안 해놨네. 고려가요. 주법이 있어, 뒤에? 응. 그 풀서 외워야지. 그거는, 이거 전에 나한테, 우리는 앞으로 얘기하라고. 불법이야 했더니, 뭐는 언제 불법이지? 아까 왕구 선생님이 말했잖아. 뭐 기버스에 깔아놨다며. 입이 나타요. 불법이잖아. 이게 틀렸다. 어떡하지? 정답부터 밀리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여기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에서요. 의도는 사실 엄밀히 조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intend 투부정사의 의미입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 하려고 했다.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에 운명은요. 보통 이제 비슷한 표현이 be destined 투부정사예요. 얘는 보통 뭐뭐 할 운명이다 라고 해석해요. 뭐뭐 할 운명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그냥 엔간하면 be 투부정사가 보이면요. 조동사 중에 적절한 거 하나랑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have의 용법 아까 말씀드렸죠? have, pp 만들 때 이때 have는 뭐다? 조동사더라 란 얘기고 일반 동사 have야 목적어를 취하는 가지다 사동사도 되고 혹은 시키다 사역동사도 되죠. 많은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딴 건. 그 다음에 do의 용법 얘도 조동사라는 얘기예요.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나오는 애 부정문 만들 때 not 앞에 튀어나오는 애 얘네들이 다 조동사더라. 그리고 강조를 할 때 사용하는 do, need죠. 얘네들도 조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보통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국어에는 영어의 do나 ever, at all처럼 일괄적으로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이나 매우 정도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인데 걔네들은 둘 다 그냥 정도를 나타낼 뿐인데 동사의 색이나 행위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study 뭐 할까요? 그냥 뭐 하죠? 난 뭘 공부를 할까요? 코딩이라고 합시다. I study coding이라고 하면 나는 코딩을 공부해. 근데 I do study coding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나는 정말로 코딩을 공부한다? 거짓말이라고 안 했거든? 코딩을 많이 공부한다? 아니에요. 코딩을 공부한다라는 긍정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부사어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애매하면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독해할 때도 ever, at all, do 이런 애들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말로 뭘로 해야 되지? 안 해도 괜찮다.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들은요. 부정을 강조할 때는 우리도 편한 게 있어요. 너무라는 말도 있고 전혀라는 말도 있는데 긍정문을 쓸 만한 표현은 없어서 해석은 그냥 적당히 강조하는구나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인데 대동사는 길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니까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대동사의 정의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신 쓰인다 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동사 이하 부분이에요. I love you more than he does에서 he loves까지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동사 이하를 대신하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도 목적격 보어가 있다면 보어까지도 라는 얘기고요. 종류만 적어 놓읍시다. 대동사의 종류는 첫 번째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do죠. 두 동사 do, does, did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는 조동사로 받으면 돼요. 조동사 끝. 그 다음에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be 플러스 ing 진행형, be 플러스 pp 수동태 얘는 뭘로 받으면 돼요? be로 받으면 돼요. 지금 사실 저는 똑같은 걸 두 번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pp에서 be가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에서 대동사는 항상 조동사니까 be예요. 마찬가지로 have, pp는 뭘로 받으면 돼요? have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숭숭 가야 돼요. can, could인데요. can 이런 건 안 읽어도 괜찮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 나타내는 경우 해도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be allowed to 허락받았다 정도의 의미라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can은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정도의 표현은 요거예요.
가능성이나 개연성. 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일리가 없다. 일리가 없다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항상 cannot만 쓴다. cannot, 물론 can't도 가능해요. 이거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could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래서 예문 F 봅시다. The news cannot be true. 그 뉴스가 사실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G, she cannot have been there. 여기에서 조동사 have pp는요. 조동사의 과거의입니다.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cannot be를 일리가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해석을 cannot be의 과거 버전은 이 없을 리가 없다죠. 근데 여기에서 요 자리에 could not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could가 들어가면 could not은 가능, 능력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she cannot have been there 하면 그 여자가 거기 있었을 리가 없어 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she could not have been there 이라고 하면 그 여자는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능력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리가 없다.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는 항상 cannot, can't는 상관없어요. 이 둘 중 하나를 쓰는데 통상 cannot이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행상, 관용적으로 can't보단 cannot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4번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패스. could의 용법 1번. can보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 아까 열심히 얘기한 겁니다. 가정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이 된다. 좀 쭈글거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2번. 현재 또는 미래에 관한 불확실한 추측. 됐어요. 이딴 건. can의 과거형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요 놈이에요.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could not 상관없어요. 얘는 능력이니까 가능 능력이라서. 그리고 얘는 cannot but 동사원형에 cannot하고 but 사이에 단어 하나 적어줍시다. help.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 축약된 형태가 cannot but 동사원형이에요. 그러니까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얘는 두 개예요. 그리고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help는 avoid의 의미입니다.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avoid는 원래 ing 목적으로 취하죠. 똑같은 의미라서 help도 ing 목적으로 취한 겁니다. 그럼 cannot avoid ing 직역하면 ing 하는 걸 피할 수 없다예요. 그럼 ing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위에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요까지가 같은 의미예요. have no choice 선택지가 없어. 뭐 하는 선택지 빼곤 투부정사 하는 선택지 빼곤 투부정사 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요 네 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표현이 있냐라고 물으면 네 개가 두두두둑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외워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린단 말이야. 얘는 but 뒤에 원형인데 얘는 but 뒤에 투부정사고 이 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설명을 드려봤자 방법은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이렇게 입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패턴의 문장은 내신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면 이건 100% 시험 범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 매우 유력한 표현이 되니까 미리미리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cannot to는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안 외워도 괜찮아. 해석 분명히 할 수 있어. 봐봐요. 예문 봅시다. I cannot appreciate your kindness.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난 appreciate 무슨 뜻이죠?
감사하다. 또 뭐 있어요? 얘 뜻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잘한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기억, 시옷, 뭐죠? 감사죠. 이응, 지읒, 뭐죠? 인정이죠. 이렇게 하다예요. appreciate는. 그럼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건 인정, 인지하다. 이렇게 4개. 그래서 appreciate는 기억, 시옷, 이응, 지읒 2개씩 하면 돼요. 감사, 감상, 인정, 인지. 하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I cannot appreciate your kindness. 나는 너의 친절함에 감사할 수 없어. 이런 말이야. 감사를 할 수 없는데 too much는 과도하게 지나치게 해줘. 나는 너의 친절함에는 지나치게까지는 감사할 방법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마워해도 지나치지가 않더라. 지나친 감사가 불가능한 거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땡땡해도 땡땡하지 않다. 그럼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I am as healthy as can be. 일단 as죠. 동등 비교예요. as에서 첫 번째 as의 뜻은 뭐게요? 뜻이 뭐게요? 물었을 때 얘를 답하면 안 돼요. 뜻이 사실상 없어요. 얘는 사실상 해석하지 않아요. 엄밀히 이때 as는 만큼, 정도로라는 의미를 갖는데 사실 실제적인 의미를 거의 갖지 않아요. 의미를 갖는 놈 두 번째,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두 번째 as만 의미가 있어요. 접속사고 뭐뭐처럼, 만큼, 듯이, 같이. 그래서 I am as healthy as can be 에서 첫 번째 as는 없는 셈 치면 돼요. I am healthy야. 나는 건강해. as can be 일 수 있는 것처럼 이고요. 어순이 살짝 이상하죠? I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as에서 두 번째 as를 전 그냥 접속사라고 하고 겹치는 단어가 생략된다라고 통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조금 문법을 어렵게 얘기하면 유사관계대명사라는 놈이고 얘는 사실 주격 유사관계대명사 as인데요. 안 중요해요. 수능에서 그닥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별로 다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앞에 겹치는 놈을 생략한 겁니다. 그럼 나는 건강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기 be 뒤에는 또 마찬가지로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healthy겠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건강하다. 그럼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건강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as possible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가능한, 최대한, 더할 나위 없이. 그래서 얘는 as 땡땡땡 as possible 하고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건 제가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해석을 하면 해석이 돼요, 그냥. 그래서 가뜩이나 외울 거 많은데 외울 거 늘리지 마시고 요거 외우세요, 이런 거. 제가 이건 외워야 돼요라고 중요하게 표시해놓고 하는 애들을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메이의 용법. 메이는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may I smoke처럼 담배 피워도 돼요? Yes, you may. 네, 피세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쌤, 담배 피워도 돼요? 그래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저는 이제 흡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냄새는 좀 안 풍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왜냐면 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맨날 너네가 막 선생님 뭐 시험 못 봐서 죄송해요. 아니야, 나한테 죄송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약간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심하게 많이 갈구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갈굼을 부모님한테 대리를 받은 것 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돈을 받고 갈궈주는 프로 갈굼러 같은 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직업적 양심상 갈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구고 그리고 막 시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왜 안 되지?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죄송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난 여러분의 엄마도 아빠도 이모도 형도 조카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엄마도 아빠도 이모도 큰아빠도 뭐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다못해 뭐 8천 3천도 아니잖아요. 우린 남이거든요. 너의 인생을 조졌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보통은. 물론 이런 지장이 있겠지. 내 가르친 애들이 100명이 다 8등급이다. 이건 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보통 그런 경우는 안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새끼 담배 펴요. 피라 그래 냄새 빼고 오라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론 프로 갈굼러로서 직업적으로 하는 말은 있어요. 대가리 나빠져 멍청아 가뜩이나 멍청한 놈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담배는 펴도 돼요. 그냥 걸리지 마시고 냄새 풍기지 마시고 냄새만 잘 빼고 들어오세요. 피해를 안 주잖아 그러면. 네, 피해를 주죠. 담배 냄새 잘 안 빠지니까. 제가 전담을 피는 거고 맨날. 근데 아무튼 간에 담배를 펴도 되는 인간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은 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혹 있어요. 너무나도 두뇌가 월등해서 남들이 10시간 걸려도 이해할까 말까 한 걸 난 30분 눈으로 훑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천재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하등한 것들과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하등한 이 새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경쟁하기가 미안해. 나는 내 뇌에 좀 페널티를 줘야 되겠어. 그럼 피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가 나빠지니까. 아무튼 뻘소리인데 갑시다. May I smoke? 담배 펴도 되나요? Can I smoke랑 의미는 같아요. 근데 다만 may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일상회화에서 구어에서 말로 하는 영어에서 may를 거의 들을 일은 없어요. may를 듣는 경우는 여러 사람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상견례 할 때 이렇게 그 사돈댁 어른한테 말을 할 때 뭐 이런 정도에나 사용을 하지 거의 쓰이질 않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격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건 우리는 많이 볼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린 글을 읽잖아. 글은 아무래도 말보다 격식을 차려놓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튼 얘는 can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리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아마 땡땡일지도 모른다. 보통 뭐라고 불러요? 낮은 확률에 대한 추측이죠. 낮은 가능성인 거예요. 약한 가능성. 낮은 가능성이 낫네요. 그리고 3번은 기원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거의 볼 일이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may 기원문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만 놓고 갑시다. may 기원문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항상 도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도치의 방식은 may가 맨 앞으로. 끝. may만 맨 앞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영어권 학자들이 재채기를 하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혹시 알아요? 그쵸? God bless you라고 하죠. bless you라고 하든지. 잘 생각해봐. 근데 봐봐. 얘는 뭐 적어도 안 적어도 되는데 적으면 좋겠다. 적읍시다. God bless you죠. 문장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God이 뭐예요? 문장에 주어예요. bless는 뭐죠? 뜻이 축복하다. 동사죠. 주어, 동사, you는 목적어죠. 신이 너를 축복하리다. 신이 너를 축복한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봐봐. 이 주어인데 현재 시제예요. God 몇 인칭이에요? 뭐 인칭이 아닌가? 신이니까? 그럼 몇 인칭이에요? 이거 뭐야? 3인칭이죠? 그죠? 신 몇 명이에요? 한수죠? S 어디 갔니? 원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 왜 God blesses you가 아니라 God bless you일까요? 궁금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S가 없지? 왜 없냐면 여기 may가 있었던 애라 그래요. may God bless you에서 may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원문에서. 그러니까 원래 God may bless you 같은 문장 구조에서 may가 맨 앞으로 나갔으니까 3인칭 단수구 나발이고 간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may가 스리슬쩍 빠져버리니까 싶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석해요?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보통 우리가 기원하는 형태로 해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원래 may가 있던 거다. 그 다음에요. 얘는 외워주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may as well 보다는 may well. 얘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마 이번에는 해석이 써 있네요. 이렇게 의미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여기까지만 칩시다. 그래서 may well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may as well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had better 뭐 같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얘도 유사 표시로 갈아치웁시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씩만 읽어보고 갈게요. F요. He may well get angry with her. 그럼 이 사람이 get angry,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예요. with her. angry with는 감정 형용사 뒤에 with가 나오면 누구누구 때문에예요. 뭐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얘가 어디 갔죠? 뭐야?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걔가 화나는 것도 당연하다. G. We may as well start early in the morning.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might요. 내려갑시다. 추측 가능성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인데요. 얘는 보통 이렇게 오늘 써 있을걸요. 써 있다. may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낮아요. might는. 근데 사실 둘을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may랑 might는 같다. 근데 둘을 굳이 비교해라 하면 might가 조금 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살짝 스킵을 합시다. 근데 뜻만 적어놓고 갈게요. 있나? 이었을지도 모른다. 써있네요. 요렇게만 적어놓읍시다. 두 번째 나왔으니까 아까도 한번 나왔어요. cannot have pp에서. 조동사 have pp는요. 과거로 해석한다예요. 그러니까 might가 혼자 나왔다고 해서 could나 would가 혼자 나왔다고 해서 그건 과거가 아니라고 했죠. 얘는 항상 과거로만 해석하면 돼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얘는 항상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may나 might나 의미는 일지도 모른다인데 이었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 하시면 되고요. 3번 may의 과거형 시제일치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죠. 얘가 여기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선생님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졸라 많네, 이씨. 아니, 제가 사실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몇 개를 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뺄걸. 한 2개만 뺄걸. 이런 거 좀 빼버릴걸. 이씨. 미래용법인데요. 말이 어려운데, 단순 미래, 무의지 미래, 뭐 여기는 의지 미래 막 쓰여 있는데요. 이제 무의지 미래라는 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써 있는 거, 이 환자는 오래지 않아서 곧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실 거예요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건 will이 명사로 쓰이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의지요. 그쵸?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의지인 유언이라는 말도 돼요. 유언장 혹은 유언. 그래서 이 will이 어떤 의미도 되냐면 나는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나의 의지나 계획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I will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나의 의지의 표명이죠. 내가 의지를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명하는 거야.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거랑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는요. 저 사람이 곧 죽는 건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니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이걸 무의지 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표현은 왜 나오냐면 이게 안 중요한데 책에 쓰여 있어가지고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shall이라는 애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거? 있어요? shall은 얘 과거형은 뭘까요? shall의 과거형은 should입니다. should는 많이 봤지만 shall은 별로 볼 일이 없죠. 거의 여러분이 볼 일이 없다라는 건 현대 영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오늘날 영어에서 사용되는 패턴은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뭐뭐 할까요? shall we, shall I 이렇게 1인칭 주어로 의문문으로 청유를 하는 경우에만 사실상 쓰여요. shall은. 근데
이 쉘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갖는 애냐면 주어의 의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주어가 아니고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화자의 의지입니다. 화자의 의지. 죄송해요. 되게 오타가 있어서. 주어가 아니라 화자의 의지예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안 써도 괜찮아요. 쓰지 마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Tom will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톰은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이다. 에요. 미래의 일인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내가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톰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말해준 거야. 야, 나 내일 뭐 하러 갈까요? PC방 10시간 끊으러 가서 일찍 일어날 거야. 라고 나한테 말한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야, 걔 내일 일찍 일어난대. 이때 윌은 누구의 의지를 말해요? 톰의 의지를 말해요. 그쵸? 톰이라는 놈이 지가 일찍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윌 자리에 shall을 넣으면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쉘은 화자의 의지라고 했어요. 야, 톰이 일찍 일어난대. 화자 누구죠? 저예요. 전데 톰이 일찍 일어난대. 근데 그건 누구의 의지냐면 내 의지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새끼가 일찍 일어나게 만들 거야에 가까워요. 이 문장은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I will make him get up early. 내가 그 새끼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쓰는 말투냐면 군발이 조교가 쓰는 말투예요.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훈련생 앞으로 나옵니다. 이 씨가 무슨 이 어느 나라 인칭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나옵니다 하는 이거 너를 주어로 쓰기가 되게 어색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스파르타식 뭐 기숙학원 들어갔다고 쳐봐요. 막 두드려 패는데 핸드폰 내놔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발로 차고 막 자면 두드려 패고 그런데 가면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7시에 기상합니다. 난 그런다고 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의지죠? 말하는 새끼의 의지예요. 그게 you shall get up earl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거예요. 3인칭을 주어로 하고 있을 때 will을 쓰면 주어의 의지가 이 의지이거나 아니면 둘째로 아무의 의지도 아닌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많이 아픈 환자, 연세가 많은 고령의 뭐 심각하게 아픈 환자분이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더라 해서 크게 막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해도 너무 머리 싸매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will 정도의 의미로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would의 용법은 will보다 좀 공손한 버전 아시죠?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이에요. 아까 제가 살짝 드렸던 말씀입니다. used to에서 우리 적었죠? be used to. be used to ing는 뭔 뜻이라고요? 외워야 돼요. 빨리 지금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뭐뭐에 익숙하다. be used to 부정사는 뭐라고? 그렇죠. 사용되다 뭐뭐 하는데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would는 하곤 했다는데 얘도 같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유사 표시로 갈아타 봅시다. 왜냐면 used to는요. 얘는 과거의 뭐 습관 및 행동 플러스 과거의 상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라는 건 이런 거야. 쟤 옛날에는 이뻤는데, 쟤 옛날에 잘생겼었는데, 쟤 옛날에 똑똑했는데, 이건 상태예요. 똑똑하다, 이쁘다 이런 거, 그죠? 아니면 쟤 3일 전에 아팠는데, 이런 건 상태예요. 혹은 존재도 상태예요. 옛날에 이 자리에 건물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이럴 때 There used to be a building 이렇게 말해요. 근데 would는 얘는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 행동이라고 썼네. 은 되지만 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used to와 would는 1대1 대응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함정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문장의 차이를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여자 동창을 10년 만에 만났어. 근데
엄청 예뻤던 애인데 뭔가 세월을 혼자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저 옛날엔 이뻤는데 she used to be pretty 하면 돼요. 그죠? 과거에는 그 친구가 예뻤었는데 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used to 자리에 would를 넣어버리면 she would be pretty. 그 여자애는 예쁠 거야. 이건 추측이 돼요. 그래서 습관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하곤 했다에서 used to 자리에 would를 넣어버리면 추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추측. 그리고 이제 미래 과거형은 넘어갑시다. 쉘의 용법은 대강 얘기했으니까 굳이 뭐 궁금한 점이 많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굳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열심히 공부할 이유는 딱히 없어요. 봅시다. 그 다음에 25번.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아래 있나? would rather, had better. 있네요. 그러면 봅시다. 그냥 여기다가 비스무리한 애들이니까 여기 비슷한 애 하나만 뒤에 또 나올 건데요. had better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얘네들 지금 다 의무적인 애들 시리즈잖아요. 그럼 모두가 맞출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의미가 누가 제일 세요? 그쵸? 1번이죠. 2등은 누굴까요? 그쵸? have to. 3등은 누굴까요? 그러면 had better는 몇 등일까요? 하는 편이 더 낫다. 하는 게 좋다. 4등. 사실은 이렇게 가면 돼요. 3등, 4등, 4등. 얘네 둘은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should와 ought to는 충고, 의무, 조언. 저기 써 빨리 써 이 자식아 써. 의무, 충고를 나타낼 때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had better는 뒤에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had better는 더 권위가 높거나 상급자이거나 더 어른인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하는 편이 더 나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알바를 해보신 적이 통상은 없죠? 없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인생 첫 알바를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첫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러는 거야. 편돌이를 하러 갔는데 아니면 PC방 알바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8시부터 출근이긴 한데 뭐라고 할까요? 그 형주 씨는 한 10분 정도 일찍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좋을 것 같다 그랬으니까 싫어요? 하면 되나요? 전 안 좋은데요? 이거 가능해요? 그때의 표현이 had better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윗사람이 이러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상급자, 어른 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 사장님이 8시 10분 전에 오라고 했는데 8시 10분에 와버렸어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소 뭐랄까요? 위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요소상 얘는 상당히 강제성이 센 편입니다. 그리고 뭐 must have to 따위는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해야 한다. 비슷하다. must나 have to나 must not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don't have to 얜 할 필요가 없다죠. don't have to랑 의미가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뒤에 나와서 뒤에서 볼 거예요. need는 보통 우리 뒤에다가 뭐가 온다고 생각해요? 나 뭐뭐 할 필요 있다. need 투부정사죠. 근데 얘는 왜 need 뒤에 원형이 오죠? 얘는 뒤에서 한번 볼 거지만 미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서술형 같은 데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need는 not이 붙으면 조동사가 됩니다. 부정문에서의 need는 조동사예요. 그리고 항상이 아니라 need not이라고 쓰면 이건 덩어리로 조동사기 때문에 원형이 와야 되는데 don't need라고 쓰면 그때는 일반 동사가 돼요. don't가 붙으면.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돼요. need는 평서문,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이며 투부정사가 따라오고 need not은 조동사고 의문문을 만들 때도 흔치는 않지만 need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need I 뭐랄까요? study hard. 나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때 need가 조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must have told에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애매하니까. must have pp. 아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과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뭐뭐 했음에 혹은 이었음에 틀림없다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must와 have to. 이제 이건 엄밀한 구분이에요. 읽고만 지나갑시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must는 have to랑 거의 같은데 내가 부과하는 의무고 have to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에 쓰인다. 카메라를 담다 진짜 너. 되게 제가 왜 자꾸 웃냐면 되게 재밌는 얼굴이 자꾸 보여서 그래요. 흰자위가 80%에 해당하는 눈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휘청거리는 고개라거나 뒤진다 진짜. 그 다음에요. 1인칭의 경우는 에이 넘어가자. 괜찮아요. 여기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건. 왜냐면 이 must가 들어가는 자리에 일반적으로 have to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쓰면요. 안 틀려요. 우린 맞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의미의 강도 쓰여 있어요. may, can, must 전부 다 추측의 의미가 되는데 당연히 일로 갈수록 강도는 세지더라. 그리고 허가, 능력, 의무 당연히 일로 갈수록 의미가 세지더라.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should, ought to. 그래서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should나 ought-는요. 둘이 의미가 같다. 여기도 equal 표시되어 있죠. 의무의 정도, 수준이 똑같아요. 강함의 정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아까 보셨던 뭐랑 같은 의미랑 비슷하냐면 be supposed to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얘네들은. be supposed to, ought to, should. 같은 정도의 의무 부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거 중에 아까 cannot help ing 시리즈와 함께 거의 제일 중요할 내용이에요. 이 뒤에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포기했어요. 답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차피 오래는 안 걸리니까.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등의 동사, 대절에서 요구를 의미하는 동사 뭐 있죠? 요구하다. require. 그쵸? 주장하다? 대표적인 거 여기 있네요. insist. 제안하다. suggest. advice 이런 것도 괜찮아요. 혹은 recommend. 추천하는 것도 일종의 제안이니까. 명령 대표적인 거 뭐 있죠? order 혹은 force 둘 다 상관없는데 force는 통상 오형식으로 써서 order가 적절할 겁니다. 근데 이 동사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대절. 그래서 어디다가 써야 되지요. 요렇게 가봅시다. 요 대절에서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이거 안 써져.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높은 경우에만 해당해요. 이럴 때만 대절 동사 앞에 한글로 쓸게요.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 가능. 일단 적어 놓고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봅시다.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생략 가능이라서 생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Dear, he insisted that I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주장했다예요.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잠을 많이 자야 한다라고 의사가 조언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의사가 하는 조언은 보통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의사가 하는 조언을 안 들으면 의사를 조만간 다시 볼 가능성이 커지죠. 듣는 게 나아요. 당위적이고 의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Doctor advised that I sleep 이라고 합시다. 의사가 나한테 잠자라고 충고했어요. 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sleep enough 이게 좋겠다. 그럼 봐봐요. 요거 동사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근데 대충 보면 뭐처럼 보여요? 현재 시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should가 생략돼서 현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의사는 내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라고 조언했다죠. 이 대절의 내용은 의사의 말이니까 의무성까지는 아니어도 당위성은 충분히 높아요. 그죠? 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얘 한번 봅시다. CF는 보통 뭐 compare이라고 읽어요. 라틴어고 confer이란 라틴어인데 어차피 영어로는 compare입니다. 비교해 봅시다. 예요. 비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그는 주장했다. He was present. 그가 존재했다고 있었다고 해요. At the meeting.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예요. 그럼 봐봐. 의무적이면 이 내용이 의무성이 있는 해야만 한다의 의미면 여기가 should가 들어가서 should be present로 바뀌었겠죠. 근데 should가 안 쓰여 있다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얘는 단순 팩트에 관련된 진술이에요. 팩트를 진술할 때는 should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should는 해야 한다잖아. 그는 주장했다. 그가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이 말이 아니잖아. 그가 참석했었다고. 팩트를 진술할 때는 그냥 should 이딴 거 필요 없고 일반적인 시제일치 평범한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거고 should가 들어가는 문장을 2단계는 이렇게 팩트 진술로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있는데 걔를 함정을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얘는 일단 이렇게 갑시다. 여기 가주어, 여기 진주어인데요. 이 문장 뭔 뜻이에요? It is necessary that. 진주어는 필요하다죠. 그럼 봐봐. 이 대절의 내용은 필요한 거니까 중요하고 의무적이죠. 얘도 대절의 의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 적용돼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적용돼요. 이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It is necessary that I be present라는 좀 변태 같은 형태가 보이더라도 이게 올바른 거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 It is important that. 여기 똑같아요.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가 중요하다야. 그럼 진주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에서 형용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당연하다가 들어가면 항상 should 생략.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애매하게 되어버렸네. 숙제를 내기가. 유닛 26까지인데 그러면 여기 보자. 아이씨 이렇게 많이 갔어. 숙제를 억울하다. 숙제가 너무 적다. 안돼. 일단 숙제를 8쪽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문제 8페이지까지. 진도가 많이 늦어버렸네.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했냐 우리? 어디까지 한 거죠? 숙제는 8쪽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단어는 11, 15 보면 되죠? 이렇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사무실로 보자. 잠깐만 지금 또 가만있어요. 이런 잠깐만 제일 어디 갔어? 됐죠? 네. 집 없어요. 같이 있어.
제주도를 다 어디 갔냐 근데 지금은 쉬었다고? 저처럼 네. 책 갖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보셔도 보세요 그러면. 예. 책을 하면서 오늘? 아니요. 제 시간 바로 바꿀 건데요. 뭐하라고 나갔다 저춤야 한테 이거 쓸 테지. 이정도 했어? 그러니까 기다려 무거워 땡땡땡. 어서 그때도 무거워. 보다.
다른 까먹었어요. 갑자기. 아, 갑자기. 그래서 이제는 내장 얘기. 네, 선생님 있잖아요. 시간대 있잖아요. 들어와서 친구가 있더라고요. 셔츠 봤어요. 고양이 이렇게 있지. 어디에 뭐 잡수고 있는데. 쓸게 아니라 바닥공다리 때 대가리 치고 는 거야. 바닥공다리에 지가 우리가 껴가지고 이제 동물이니까 멍청하잖아. 이걸 빼면 이렇게 하면 빠지는 텐데 이걸 이겨 이러는 거 진짜 싶을 것 같아. 바닥공다리 대가리에 끼고 그것을 보다 못 쓸 뻔했어요. 존나 멍청하죠? 예, 원래 동물의 매력은 멍청함을 보는 거잖아. 화났어, 다녔어, 돼지겠네. 1월 8일인가? 갔다 오셨어. 민성이? 네. 돼 있구나. 이거 맞죠? 국제요? 아니요. 오늘은 문법하는 날이니까 책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거 책 여기 땄잖아요. 신비시했잖아요, 저. 난 그냥 공부하는 줄 알았지? 예준이? 진짜. 오케이. 우리 안 하죠. 예준이. 이름 어떻게 오지? 예준이, 민성이. 몰랐어. 어딨지? 아니, 윤이? 아, 네. 사람이, 건우? 이제, 건우가 둘이죠. 건우? 오케이. 영어가 바꾸는구나. 여원이, 없나요? 두. 선이 또 반대죠. 이런 우리 그리고 동환이, 장난 안 해. 호정이, 호정이, 시온이 있었대. 이거 안 됐지. 그리고 유진이, 이유진 없어요? 기원반이면 여기 맞아요. 네. 유진이었고, 현경이, 새로운, 아니, 그럼 당신의 성함이? 여원이요? 오케이. 현경이? 누가요? 그래요? 오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옛날에. 어서 오세요. 자리가? 애매하겠는데?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치워줄게요. 펜지 아니 펜지. 오늘 소리 감독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 펜지 안. 야, 빨리 자리 없다고. 장우태 빨리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오류를 안 하면 집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그렇지, 됐어요. 하기 좋지. 조경? 오케이. 이름 어디에 오냐고. 그리고, 혜원이? 최혜원? 혜원이 안 왔어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수명이 주변, 유열이 처음 예? 아니요? 아니, 나를 보기 처음이야. 그리고, 아, 좋아. 진짜 안 좋아. 네, 여기 상관이 있었는데, 주셔진 것 같은데? 안 주셨어. 너가 이게 너 있어. 뭐 장이 뭐. 약간, 진짜 미성아 진짜 재미없어. 이거. 나좀 어렸어. 뭐. 단어 시험을 일단 봅시다. 아야. 뭐라고? 형이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단어 시험을 왜 마지막에 봐요? 그냥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기를 치려고. 마지막에 누가 제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이거 스텝 잘도 안 하려고. 오늘은 그 책을 내가 가져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갖고 오면 괜찮아.
예. 빼고 싸우는 좀 쫄쫄 시키는 진짜 말했죠. 이게 뭐지? 나는 그래서 어떡하지? 이름 장애 어떡하지? 뭐요? 외워? 오케이. 아, 종이당 배우지 말고. 초삼 아니고. 그냥 볼래요. 원래 버스 나오고 많이 쉬는 그래, 제시 봐, 이따가. 뭐라고요? 왜요? 그럼 지금 빨리 외워. 지금 외우고 일단 대시를 봅시다. 왜요? 어디가? 그럼 부모님 빨리 연락을 해. 30분 늦게 오시라고. 40분? 30분 안 될 것 같은데? 40분? 쌤 저요. 어? 아무 나중에 쉬게. 뭐라고? 볼래요. 볼래요? 파요? 출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신의 이름은 뭐죠? 아, 일찍 때문에 처음 모르겠다. 사람. 뭐하나? 불안해. 쳐다봐요. 쳐다보는 나는 모르겠어. 줄 맞고. 나와. 그게 나는 느낌이 그쵸? 뺄 때마다 높잖아, 어차피 많이. 되게 몰라. 이상한 것을. 내가 민상이 느끼고 있어. 안 보일 줄 알아?